토끼와 거북이 그 뒷이야기. 하마 아저씨, 오늘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요? 얼른 시작해요. 하하, 그래요. 토끼는 내 오랜 친구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결과는 곧 마을로 퍼지게 되었다. 동물들은 토끼에게 망신을 주었다. 토끼는 쪽팔림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칩거 생활을 하던 토끼는 갑자기 화가 났다. 한 번의 경기 결과로 이렇게 망신을 당하다니. 토끼는 마을에서 유명한 주술사인 여우를 찾아가기로 했다. 토끼는 여우의 집 문을 두드렸다. 여우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자 마법처럼 여우의 집 문이 스르륵 열렸다. 들어오휴. 토끼는 여우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우의 집은 온가지 신기한 마법 재료로 가득 차 있었다. 와, 무슨 일이시라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제가 느린 부칙을 받고 있어요. 겨우 한 경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경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요. 기억을 지우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네. 소원을 들어주는 물약을 만들면 되지. 오,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소원을 만드는 물약은 아주 만들기 어려운 물약이야. 하지만 자네 사정이 딱하니 무료로 만들어주지. 와,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료는 자네가 가져와야 하네. 재료가 뭔가요? 재료는 세 가지네. 거북이의 등껍질, 사자의 코털, 자네의 진정한 눈물. 거북이의 등껍질이요? 거북이를 죽이란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북이의 등껍질은 탈부착이네. 아, 소원을 들어주는 물약은 월씩 일어나는 날에만 만들 수 있다네. 내일 모레구만. 내일 모레까지 그 세 가지 재료를 가져오게. 토끼는 집에 와 고민에 빠졌다. 토끼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구하기 위해 작전을 짰다. 저녁 8시, 거북이의 퇴근 시간이 되었다. 거북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간다. 토끼는 거북이의 집 뒤에서 거북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거북이가 집에 도착하자 작전을 시작한다. 거북이는 저녁을 만들기 위해 등껍질을 벗었다. 거북이가 등껍질을 벗는 걸 창문으로 확인한 토끼가 거북이 몰래 온돌방에 불을 붙였다. 땔감을 계속해서 넣으니 거북이의 집은 금세 뜨거워졌다. 뭐야, 쿠키가 타고 있나? 이게 무슨 냄새람? 거북이가 쿠키를 확인하러 간 사이 토끼는 굴뚝으로 들어갔다. 굴뚝을 통해 거북이 집에 침입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쪽에 벗어놓은 등껍질을 들고 다시 들어왔던 굴뚝으로 나간다. 토끼는 무사히 등껍질을 들고 거북이 집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토끼의 몸은 굴뚝째로 새까맸다. 에이, 온몸이 새kam둥이로 변했잖아. 얼른 집에 가서 씻어야겠어. 가만, 다음 재료가 사자의 코털이잖아. 이 몸을 활용하면? 토끼는 검게 변한 자신을 보며 얼마 전 봤던 밀리터리 영화를 떠올렸다. 그렇다. 토끼는 위장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토끼는 근처에 있던 나뭇잎을 몸에 붙이기 시작했다. 토끼는 사자의 동굴로 들어갔다. 토끼가 숨을 죽이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 사자가 토끼 눈에 들어왔다. 천만다행히 사자는 잠을 자고 있는 듯 했다. 토끼는 재빨리 사자에게 다가갔다. 콧털을 뽑으려던 그 순간 사자가 일어났다. 토끼는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사자 배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토끼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사자가 배를 긁으려는지 손을 배로 가져다 댔다. 사자의 손은 토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토끼는 공포에 벌벌 떨었다. 그런데 신은 토끼의 편이었을까? 사자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고 다시 잠에 들었다. 토끼는 재빨리 사자의 콧털을 뽑아 불이 나게 동굴을 빠져나갔다. 정말 죽을 뻔했다. 집으로 돌아온 토끼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 슬픈 영화를 틀었다. 그러니까 이 병에 눈물을 담으면 진정한 눈물은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지? 거참, 그냥 눈물도 아니고 진정한 눈물이라니. 슬픈 영화를 보며 토끼는 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지만 애석하게도 병 안의 눈물은 파랗게 변하기는커녕 너무나 투명했다.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거 여우 완전 사기꾼 아니야. 토끼는 기분 전환을 위해 병을 비운 후 챙겨 집 밖으로 나갔다. 오늘 해 지기 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걷던 토끼는 거북이 집 앞을 지나쳤다. 어이, 거기 사진 찍지 마세요. 어서 물러나세요. 무슨 소란이지? 거북이의 집 앞에는 많은 수의 동물들이 모여 있었다. 토끼는 궁금한 마음에 까치발을 들었다.
토끼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거북이 집 주변에 쳐져 있는 폴리스 라인이었다. 그리고 구급차 소리가 토끼의 길을 강타했다. 들것에 실려가는 것은 누가 봐도 거북이의 형체였다. 어쩜 거북이 안 됐다. 사연이 뭐래? 몰라. 경찰들이 말한 걸 들으니까 열사병이랬나? 토끼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토끼는 문득 자신이 온도를 끄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토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눈물은 토끼가 들고 있던 병으로 떨어졌다. 눈물이 파랗게 변했다. 마침내 토끼는 물약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더 이상 토끼에게 처음 소원은 의미가 없었다. 토끼는 터덜터덜 여우를 찾아갔다. 드디어 왔군. 월시까지 1시간 남았어. 자네가 너무 안 와서 재료를 다 못 구한 줄 알았다니까. 해냈구만. 그 물약 소원을 들어주는 물약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자네의 소원이 기억을 지우는 거였지?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그럼 소원이 무엇인가? 제 친구 거북이가 제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거북이를 살리는 것이에요. 자네 후회하지 않겠나? 거북이를 살려도 자네가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네. 네, 후회하지 않아요. 거북이가 다시 돌아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백할 거예요. 알겠네. 그럼 여우는 모든 재료를 항아리에 담고 달빛을 조명 삼아 주스를 시작했다. 토끼가 눈에 떴다. 토끼의 눈앞에는 누워있는 거북이가 있었다. 거북아! 토끼는 거북이를 깨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토끼의 말을 다 들은 거북이가 말했다. 토끼야, 괜찮아. 나도 널 이긴 게 너무 기뻐.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거북아. 그럼 우리 다시 친구가 된 거지? 그럼. 그 후 토끼는 경찰서에 자백을 하러 갔다. 다행히도 거북이의 선처로 토끼는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잘 들었습니까? 토끼는 항상 모범적이고 성실해서 모범수로 6개월 만에 가석방이 됐어요. 여러분도 모범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